예, 경대병원분의 분회장 맡고 있는 우성환입니다. 자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반기 조합원 교육을 맞아서 저희가 Q&A식으로 마련을 좀 해봤고요. 분회장님 정면 보셔야 됩니다. 네, 밑에 대본 보시면 안 돼요. 네, 편안함. 네, 많이 편해요.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 조합원 교육 이제 질문식으로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좀 들어갈게요. 저희가 8월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죠? 8월에 본원의 병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8월에 진행되는 본원 병원장은 본원 및 7곳병원을 포괄하는 법인의 대표로서 경영, 인사, 심지어는 인력 채용 권한까지 가지고 있으며 7곳병원장 선임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원 병원장의 성향에 따라 노사관계가 180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 2014년도에 48일간의 장기 파업 투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핑계로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임금, 복지를 대폭 줄이려는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노동조합이 파업 투쟁을 진행해드렸습니다. 당시 병원 집행부는 반노조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 차에 노동조합을 아예 없애려는 공작까지 진행했는데요. 그 당시 핵심 보직자 중 한 사람이 앞전 병원장 선거에도 나왔고 이번 병원장 후보로도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병원장이 된다면 우리 노사관계 어떻게 될까요? 신규 조합원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쉽게 설명하자면 7곳과 본원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법인 대표로서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삶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측근 상사라고 한다면 나의 부서장, 그렇죠. 부선생님, 그렇죠. 팀장님을 그렇죠. 선임을 한다는 얘기신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병원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근무하는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부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제 직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본원 병원장을 뽑는 건 누가 뽑아요?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병원장 선출 방식에서는 직원들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는 병원장 선출은요, 현재 이사회에서 진행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명의 이사들이 후보들을 뽑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사는 누가 뽑는 거예요? 이사는 뽑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당연직 이사가 있고요. 선출직 이사가 있는데, 대개 당연직 이사는 중앙정부, 즉 기획재정부나 그리고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그 국장급들이 당연직 이사가 되고요. 또 당연직 이사는 보는 병원장, 직하병원장, 그리고 학장, 그리고 전국대 총장 정도가 당연직 이사이고요. 선출직은 아마도 공청회장 정도. 과거에는 경북대학교 사무국장이 이사였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법무부총장이 이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해서 대략 한 10명 정도가 이사회를 개최해서 복수유부를 뽑아가지고 교육부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담을 수가 없는 건가요? 전혀 그 직원들 의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병원장 직선제를 요구를 했었고요. 지금 그 다른 사례를 보게 되면 경북대학교 총장은 교수, 직원, 심지어 학생까지 직접 투표에 참여합니다. 물론 그 반영 비율은 교수들이 훨씬 높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직접 선거에 참여한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우리 경북대 병원장도 사실은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의 대통령도 우리가 뽑잖아요. 우리 병원의 병원장을 우리 손으로 못 뽑는다는 건 저는 진짜 납득이 안 가네요. 그렇죠. 우리 손으로 병원장을 사실은 뽑는 게 맞고요. 그렇게 돼야만이 나는 어떤 병원장이 되겠다,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약 같은 것도 내고, 근데 그러면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눈치도 보게 돼 있는데요. 현재 구조는 그게 전혀 안 됩니다. 이사회라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을수록 화가 나네요. 네. 네. 병원장 선출이든 뭐든 이런 걸 하려면 저희한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조합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같이 연대하고 뭉쳐야 됩니다. 실제 그 연대라는 그 사전적 의미는 여럿이 함께 모여서 무슨 어떤 일을 도모한다, 책임을 같이 한다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연대를 그럼 누구랑 하는 거예요?
연대는요, 우리 조합원끼리도 연대하고, 또 나아가서 지역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과 연대하고, 좀 더 나아가서 전체 노동조합들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게 큰 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민주노총에서는 7월 총파업이나 또 공공운수노조에서 9월 총파업을 계획하는 것도 그런 어떤 연대 힘으로 어쨌든 노동계약을 막아내보자라는 차원에서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연대를 한 적이 있나요? 많이 했었죠. 연대투쟁.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돌아 보게 되면 2014년도에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그 박근혜 정권 때 사실 그때는 전국의 공공사업장들이 제 기억은 한 300여 개 되는데요. 최소 수준 두세 군데가 이렇게 파업을 진행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임금과 복리후생이 축소됐던 그런 아픈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더 큰 연대를 만들어서 반드시 원래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계약을 막아내는데 함께 해야 되겠다. 2014년도 얘기를 계속 꺼내셨는데 저희의 복지가 뭐 얼마나 깎이게 됐어요? 여러 가지가 다 축소됐는데 그 중에 학예휴가라고 우리 4일 동안 이렇게 쉬었는데요. 그게 하나도 다 깎였고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대학학자금 한 학기 50만 원 주는 것도 아예 10원도 못 받고 다 깎이고 이런 것들 기타 등등해서 상당수 많이 깎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복구가 됐어요? 한 5, 6년 걸쳐가지고 회복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조합원 수가 한 1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조합원 수를 2000명까지 확대시키면서 그 조합원의 힘으로 교섭해서 조금씩 회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숫자가 곧 노동조합의 힘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8년 정도는 걸린 거네요. 그렇죠. 가반 노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건가요? 예. 제가 포인트를 중요하게 짚었죠. 예. 그러면은 저희가 뭘 해야 될까요? 과반노조까지는 약 한 400명 정도 더 필요합니다. 과반노조가 되지 않았을 때 과거에 불행이 재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체 협약을 개별 직원들을 급박해가지고 사용자 입맛에 맞도록 일방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한 최근에 윤석열 정권에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부서 또는 직능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자들과 임금과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반노조 달성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노동조합 중심으로 어쨌든 조합원들 똘똘 뭉쳐가지고 올해 반드시 과반노조를 만들어가는 길에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장에는 어쨌든 노동조합 조합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비조합원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독려해서 가입을 하자라고 노동조합 가입을 확대시키는 것들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경대병원분의 노동조합이 지금 9월 총파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5월 1일, 5일절에 대구지역에서 큰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집회에 함께 같이 나가는 것들, 또 9월 총파업에 자본들이 함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의 힘을 병원장한테 보여주고 그 힘으로 우리가 원래 임금과 단체 협약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투쟁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회 참여를 저희가 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자분들은 집회 참석하는 게 어쨌든 권리이자 의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동조합에 문의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5월 1일 노동절 집회 그리고 9월 달에 총파업 집회 등은 노동조합 사무실 연락해서 함께 가자 동참해 주시면 노동조합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집회가 그러면 막 무거운 분위기에 막 이런 최근에는 집회만 길어도 2시간 정도 하고 뭐 다양한 볼거리 공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크게 지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본 회장님이 그러면 인증하시는 집회이신 거죠? 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요. 조합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래서 경대병원 노동조합은 이제 원래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5월, 6월 조합원 교육 온라인으로 진행할 거고요.
9월, 10월은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그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교육적 효과가 좀 높고요. 같이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 이래서 이렇게 계획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4, 5, 6월 조합원데이라고 잡아서 조합원끼리 같이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3인 이상 만나서 식사하면 우리 1인당 2만 원씩 조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달부터 이제 교습이 시작될 건데요. 뭐 7월에서 한 11월 정도의 임단협 교습을 지금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쟁 계획은 다 들었고요. 조합원의 날에 분회장님도 참여를 하신다고 하던데 만약에 조합원 2명이실 때 결합해 주시는 건가요? 예, 하겠습니다. 3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1명 모자라요. 그럼 예. 분회장님 달려오시는 건가요? 분회장 찬스 쓰면 제가 가겠습니다. 노동조합 이제 상반기 교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till fucking Christian. No, I'm marrying no Christian. You should check my algorithm. It'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me. I'm still fucking Christian. No, I'm marrying no Christian. You should check my algorithm. It'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me. I'm still fucking Christian.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반복이잖아, 그죠? 그럼요. 그죠? 그죠? 이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다시 하자. 근데 분회장님 자꾸 시선을 밑으로 보시는 게 뭐 밑에 적혀 있나요? 대본이 있는 건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자를 거지?